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이버를요. 네이블 가지고 계세요. 예,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180원이고 30%입니다. 5,180원에 30%. 와, 이거 진짜 마음고생 엄청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권형리얼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 일주일만 좀 일찍 전화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지금 11시쯤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것을 대응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 1,300억 배임 혐의에 대해서 자 고소가 10월 4일 날 있었고 그 지금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날 때까지 거래 정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제 결정 나면 그때 이제 그 재개가 되든 아니면 상장 폐지 요건으로 가든 할 텐데요. 예, 그때 거래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통계적으로는 바로 거래 정지로 가기보다는 조금 거래가 재개되는 쪽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또 어차피 금감원에서 또 검토를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재개가 되면 바로 전량 매도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 대표 측에서는 지금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사태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 예. 만약에 하나 재개가 된다고 하면 예, 바로 매도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일주일만 좀 빨리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이블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거래 정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래 풀리자마자 일단 매도 쪽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내용 체크해 드립니다. 다음 분 전화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항상 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네. 주셨을까요? 하나우. 하나 우선주,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0% 하고요. 예. 57,074원이요. 아이고, 57,074원? 네네. 예. 이거 중간에 추가 매수하셨을까요? 완전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거의 반타작 비슷하게 나는데 네. 사근종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꼼꼼히 좀 받아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이 하나우를 이번 4월 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막 올라가니까 시장가로 매수하셨죠. 예. 네. 이게 이때 상승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그때 그거 아시아나 항공. 네, 맞아요. 아시아나 네. 항공 인수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던 건데요. 예, 사실상 하나에. 지금 HDC 쪽으로 가닥이 완전히 기울었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이제 관련이 없어요. 아시아나 항공이랑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소멸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는 아시아나 항공으로 올랐던 이 가격까지는 언제 올라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우선주가 어떤 건지는 아세요? 한화가 있고 하나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네.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이제 하나우 주식 주자도 이제 모르는 데다. 우선주는 뭐냐면요.
네. 이제 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 네. 회사의 한 명의 주인으로서 참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선주를 산다는 거는 이 의결권을 포기하고 대신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이 배당금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챙겨가겠다라는 주식이 우선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우는 딱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40억이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절주 이런 종목처럼 굉장히 상승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61,700원까지 갔지만 이걸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4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 자체가 1년에 한 번씩은 조금 심심찮게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화라는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죠. 네.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시청자님의 평단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자리가 사실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는데 적금처럼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평단까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요. 네, 근데 나는 길게 가져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조금 보시면서 양봉이 나왔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을 때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오이솔루션을 권리락을 받으라 하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오이솔루션 시청자님 오이솔루션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간략한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예. 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G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예, 5G 종목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초 그리고 중반기 지날 때까지는 굉장히 5G 종목들이 주목을 크게 받았어요. 그렇죠? 네. 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좋을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이 5G 종목 중에 그렇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이솔루션이 하나로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이솔루션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길게 가져가면 무조건 좋아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는 뭐 받아라 하면은 그냥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자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십시오. 오늘 전화가 좀 많이 오고 문자가 저조해서요. 여러분 지금 문자 주시면 채택 확률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홍성그룹 먼저 볼까요? 매수가 1,170원에 비중 40% 꼭 좀 봐주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미중 1단계 합의 보도로 장중에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원위치 되는 모습입니다. 권영렬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형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인데요. 저희가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신뢰하지를 못해요. 분식회계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면서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평가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최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 와서 중국과 향후에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는 그런 부분 보이면서 급등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알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한국과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어떤 협정 내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마다 한 번씩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매수가를 보면 1,170원 부근, 최근에 급등할 때 상단 부근에서 추격 매수하신 것 같고요. 비중이 40%로 너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비중에 그리고 추격 매매 위주로 그리고 손절도 없이 그냥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22일서부터 24일까지 그 한중일 정상회의 때 자, 한국과 중국, 우리나라와 좀 어떠한 관계 내지는 우호적인 내용 나오면 그때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반등 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2평선 부근에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급등과 급락이 가능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이 무너지면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1,000원 부근을 자, 지지선으로 잡으시고요. 자, 1,200원 선 오면 비중 줄이시는 그런 작업을 조금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도 1,200원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여가자라는 내용 헝성그룹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릴게요. 삼부토건 문의 주셨고요. 2,140원에 비중이 40%. 비중도 많으신데 아이고 이게 작년에 매수하신 금액인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게 아이고 반에 반토막 거의 가까이 났어요. 사근종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삼부토건을 2,140원이면 작년에 매수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 관련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이쪽 이제 철도나 뭐 도로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뭐냐면 너무 이자 비용으로 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사실 작년에도 영업 적자가 났던 기업입니다. 삼부토건이 보통 우리 뭐 남북경협주가 급등이 나올 때도 한 번씩 뭐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관련해서도 개별 이슈로도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이 반등 이후에 하락이 좀 길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1,000원 밑으로까지 빠져 있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자리긴 해요. 네, 손절이 조금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뭐 이 회사가 뭐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라고 본다면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상장 폐지 쪽이랑은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뭐 회사 자체가 완전히 우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제 더 빠질 거를 우려해서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조금 난감해요. 네, 지금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기대감만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 피를 말리는 거죠. 네, 피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대응은 조금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1,000원이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가격이 1,000원 정도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조금 손절 비중을 줄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조금 중소형 건설주들을 최근에 와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고 그 GTX 노선 건설 곧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강남에 있는 현대사업 이 건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부토건이나 중소형 토목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를 형성할 기회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조금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대 추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 가시길 바라고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예, 삼부토건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반등 나왔을 때 이제 반등의 기회가 좀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요. 비중 줄여가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주고 계시네요. 시그네틱스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1,140원, 비중 20%.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가격대 보니까요. 권영렬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예, 보니까 가격대가 좀 10월이나 11월에 최근 급등할 때 그때 좀 잡으신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관련된 부품 관련된 종목은 맞아서 오늘 아침에도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기타 장비 부품주들 오르면서 함께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은 시총이 1,000억이 미만입니다. 1,000억 아래예요. 그리고 유통금액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력들이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 뉴스 하나에 달라붙으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기업의 내용을 좀 보면 그 실적이 지금 전년도에도 적자였고 올해도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뉴스 하나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본전 부근이니까 반등하면 정리하고, 자,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 다른 반도체 관련된 그 장비 부품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투자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요인 부분 13가지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 실적, 수급, 대주주, 경영자, 경력사항, 뭐 아니면 시총 규모, 그리고 매장인 현황, 이런 부분들 꼭 보셔서 종목 분석할 때 좀 좋은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차트상 22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무너지지 않으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1,200원 선까지, 1,200원이 돌파되면 1,4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지만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정량적인 부분은 양호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그 추세 그 단기적으로 단타 수익 내지는 바로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 주면 비중 줄이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반등 조금만 나와도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니까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시그네틱스 정리해드립니다. 문자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요.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줌 인터넷 들여다보겠습니다. 평균 단가 5,090원, 비중 안 써주셨네요. 오늘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가격 보니까. 사근종 전문가님 의견은요? 이 줌인터넷이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할 때 잘 생소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네이버랑 다음이 있죠. 근데 이 줌인터넷은 줌닷컴이라는 자체적인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점유율 3위입니다. 네, 그런 업체인데 사실 과거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 급등이 왜 나왔었냐면은 이 부분을 알아야 이 줌인터넷이 어떤 테마가 형성돼 있고 이 테마가 다음에 또 올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줌인터넷이 왜 이때 급등이 나왔냐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대장주로 치고 나갔던 게 이 줌인터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는 조금 조정을 받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테마가 급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줌인터넷은 굉장히 또 평단도 낮으세요. 5,090원이면은 뭐 그렇게 손실이 큰 구간도 아니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추세상 상승으로 되돌리려는 초입 구간에 있거든요. 증시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못 가요. 근데 조만간 이 소부장들이 멀티플을 전체적으로 받고 나면 수급이 돌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런 줌인터넷 같은 실적이 안 나와도 미래 가치로 먹고 가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수를 잘하셨다. 조금 더 지켜보기를 바라고요. 손절가는 4,400원 정도로 자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승이 나오면 1차 목표가로는 일단은 6,500원 그리고 이 6,50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다. 저는 8,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500원 부근에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줌 인터넷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하이트 질러요. 하이트 진로,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650원, 3만 원. 3만 원 선. 네. 29,650원의 비중은? 90%. 네, 요즘 맥주 어떤 거 드세요?
테라요. 테라가 괜찮으셨어요. 네,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서 이걸 매수하셨어요. 와, 아. 근데 비중이 와우, 예, 화끈하게 또 90%를 들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고점에서 잡으시긴 했는데 쉬었다 갈 것인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권형렬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하이트진로는 제가 연초부터 지켜보던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살펴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기업 내용 살펴보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민이나 주식 투자를 앞으로 그만두실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예. 자, 비중을 90% 가까이 하셨어요. 자, 네.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네네. 요번에 하이트진로에서 수익이 나셔도요. 네. 다음번에 만에 하나 다른 종목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네. 안 좋게 결과가 빠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효과가 중요한데 처음에 수익 내셨던 분들이 네. 비중을 왕창왕창하고 미수 신용을 쓰시게 돼요.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예, 안 하셨는데 여기서 네. 성공하시면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비중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비중을 네. 한 종목당 20%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네네. 이제 기관 리포트가 11월에 네. 많이 나왔어요. 한 11월 14일 날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네. 날 한 15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매수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날 지금 차트 좀 보시면요. 네. 자, 12월 14일이니까 요쯤이겠네요, 요쯤. 자, 요즘 리포트가요. 네. 좋은 리포트 내용이 나오면 네. 예, 최근에 급등했으면 좋은 리포트에 주식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거나 바닥을 헤맸던 종목이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예, 반대로 네. 자, 나쁜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있으면 예, 네. 마지막 손절 물량 나오고 올라가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은 리포트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리포트를 이용하실 때 좋은 리포트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네. 14일 날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 날 아침에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 나오다 보니까 그 전날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차익 실현하면서 쭉 7%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자, 네. 오후 들어서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너무 좋다, 네. 좋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오버슈팅으로 32,000원 부근까지 나왔다가 지금 계속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참이슬하고 테라, 네. 국내 소주 맥주 점유율 50% 이상의 국내 최고 주류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근데 잘 알다시피 8월에 우리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았었죠. 네. 예, 안 좋다 보니까 애국 테마에 엮여서 자, 테라 같은 경우에 돌풍을 일으켰어요. 맥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부분이 큽니다. 네. 예. 근데 향후에 지금 22일서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고 자, 한일 정상회의를 지금 예정이거든요. 네. 만에 하나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네. 자, 일본 맥주 수요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일본 맥주랑 상관없이 그거는 사실 미미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실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예,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최근 11월, 12월 수급 보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있어요. 대략 한 100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고요. 과거에 지금 흐름 보니까 제가 역사적 고점이 2016년 2월에 4분기 매출하고 실적 증가하면서 32,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때 바로 두 달 뒤에 최대 주주가
그 300만 주 블록딜 그 지분 매각하면서 주가가 쭉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 32,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 저 연초에 대략 15,000원 부근이었거든요. 네. 그럼 10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잘못하면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해서 투자를 했는데 정말 실적이 좋아졌고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차익 실현하고 싶겠죠. 네. 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4분기도 실적이 좋고 2020년도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라 자, 여기서 그 22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26,000원 선. 네. 예.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시고 자, 높은 가격에 사셨으니까 반등 나올 때 비중 10%나 20% 정도까지 좀 줄이셨으면 합니다. 반등이 나오면 얼마까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28,000원 부근 생각하고 있거든요. 28,000원에서 29,000원 부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고요. 자, 내려오면 비중을 한 26,000원 무너지면 25,000원, 26,000원 사이에 자, 한 10% 정도만 더 사셔서 한 20% 정도 유지하시는 쪽으로 예,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아, 트레이딩 전략. 예, 예, 예. 시청자님. 내년 예, 장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자, 3만 원 선 최근 고점 말씀드리고요. 예, 2차적으로는 35,000원 선까지는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자, 24,000원 무너지면 저기 그 물량 출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예. 혹시 이거를 그냥 연말에 배당 받고 예. 내년까지 그냥 묶고 가는 건 비중이 너무 크세요. 비중 때문에 네, 리스크가 예, 예. 너무 커요. 위로 올라갔을 때 조금 반등 나왔을 때 팔고요. 이게 그래도 이제 손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네, 더 그쵸. 내려왔을 때 다시 사서 요거 평균 조절할 수 있도록. 단가를 좀 낮추시는 네. 예, 그런 네. 전략으로 하셔야 돼요. 예, 예. 아우,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주류 이야기만 남아 할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분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시스토킹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뭐 국일제지요. 국일제지,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한 20% 되는데 예. 저 가격은 얼마로? 뭐 한 6,500원 정도 돼요. 6,500원에 20% 비중으로 조금 네. 손실 보고 계시고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12일 날, 그러셨죠? 예, 알겠습니다. 16일, 12일 날 두 번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사근종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예.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테마 그리고 지금 주가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는 체크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뭐 사라건 때문에 샀는데 아, 그러셨어요? 이 종목이 이제 그래핀이라는 거 관련주예요. 이 그래핀이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네. 왜 꿈의 소재냐면 우리가 이제 전선들을 보면 구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구리로 돼 있는데 이 그래핀을 이용하면 전기 전도가 100배가 높아진대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죠. 네. 네, 이 반도체에는 필수 재료로 웨이퍼가 들어가는데 네. 네, 이 그래핀을 웨이퍼에 이용을 하면은 지금보다도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 아, 요런 뭐 평가를 받고 있어서 꿈의 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국일제지가 왜 지금 주가까지 이렇게 올라왔냐면 이 자회사로 국일그래핀이라고 있어요. 자회사로 국일그래핀이 있는데 이 국일그래핀이 내년에 대면적 그래핀 기계 설비를 구축하고 생산 공장 건립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소식 때문에 연일 주가가 상승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지금 가격까지 네. 올라온 거는 좀 뭐 납득할 만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짧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봐서 지금 지금 좀 올라가다가 저점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연중 흐름을 보면 네. 연중 흐름을 보면 이
국일 그래핀, 국일 제지가 이제 1,000원부터 7,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7배가 이미 그랬어요? 상승을 한 거예요. 아, 네, 예. 1,000원에서 7,000원까지 7배가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비싸죠. 예. 네, 그래서 좀 위험한 자리긴 해요. 위험한 자리긴 한데 뭐 내년부터 상용화가 된다 이런 이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그래핀을 우리가 어디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고객사가 있어야 돼요. 뭐 디스플레이에도 활용을 하고 반도체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구글에서도 이 그래핀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그래핀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이 회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지금 반영은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다고 또 하락이 나올 것이냐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또 그렇지도 않은 자리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사실 이 개별 이슈로 이만큼 올라오면 하락이 나오면 엄청나게 크게 떨어져요. 자, 네. 1,000원부터 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기대감으로 네. 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생각만큼 돈을 못 벌면 1,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이 그래핀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웨이퍼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중에 DB 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DB 하이텍 있지요. 네, DB 하이텍이라고 있는데 얘네가 많이 지금 올랐지요.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 넘어가요. DB 하이텍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일 제지도 사실 뭐 고객사의 수요만 나타난다, 매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께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떨어지면은 6,000원 부근에서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예. 6,000원까지 안 오면 그냥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예, 예. 네. 혹시- 손절을 6,000원요? 예, 손절가는 6,000원인데 이 금액이 안 오면 들고 가자라는 전략인데요. 혹시 그 부분 그러면 얼마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 하이텍이 지금 1조 1,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웨이퍼 쪽으로 이 그래핀이 들어간다. 굉장히 먼 미래예요. 3년 뒤, 4년 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 역시 한 지금보다 40%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네네네. 상승 룸은 예. 좀 남아있다라고 진단이 나오긴 했는데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하단을 6,000원 잡아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